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지난해 나라빚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에서 5년 새 61.7%나 급증한 것인데요. 나라 살림 적자도 12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폐기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선회하며 재정 누세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불어나는 빚을 막지 못하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온갖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양국법을 밀어붙이더니 이번엔 모든 성인에게 1,000만 원가량의 대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본대출 제도를 꺼내들었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하려면 대장동 수익으로 하시라며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2018년 유럽 재정 위기를 몰고 왔던 그리스가 3년 만에 구제금융체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가까스로 구제금융에서 벗어났다고는 하나 그리스의 상처는 매우 컸습니다. 경제 규모가 2015년에 비해 25%나 축소됐고 국민의 소득과 연금은 평균 3분의 1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또 젊은 층의 40%는 여전히 실업 상태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해외로 탈출하는 바람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됐었는데요. 베네수엘라 또한 그리스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죠. 아예 희망이라는 것 자체를 찾기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닭 한 마리를 사기 위해 필요한 지폐 뭉치를 가득 쌓아놓은 사진 한 장은 경제 파탄의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기 충분했습니다. 생활고를 피해 나라를 탈출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주변국 곳곳에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고, 그 와중에서도 좌파 정권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60배나 올리는 등 포퓰리즘 행태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였던 나라의 경제가 이처럼 처참히 파탄난 것은 사회주의 정권의 포퓰리즘 망령 때문이었습니다. 5일머니를 무상교육, 무상의료, 식료품 무료 배급, 토지 무상 분배 등 복지에 흥청망청 쏟아부었었죠. 그러다 2014년 말 유가가 폭락하면서 경제가 고꾸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베네수엘라의 추락은 포퓰리즘 덫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매우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선심성 정책만으로 21세기 사회주의 모델 국가를 만들게 했다는 차베스와 마두로 대통령의 망상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차베스와 마두로 대통령이 있었다면 한국엔 문재인과 이재명 이 두 사람이 있죠. 정부는 어제였던 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총 세입은 573조 9천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49조 8천억 원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는데,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395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쉽게 말해 지난해 세금이 전년보다 50조 원가량 더 거쳤다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총 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나라빚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에서 5년 새 61.7%가 급증한 것입니다. 지난해 세수풍년이라 불릴 정도로 세금이 많이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현금을 뿌리는 데 치중하면서 나라 살림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됐다는 것인데요. 예로서 지난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6%로 1년 전 46.9%에서 2.7%포인트 높아졌고, 지난해 통계청 추계 인구 5,162만 8,000명 기준 1인당 국가 채무는 1년 새 192만 원 늘어난 2,068만 원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2천만 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나라빚 1,000조 돌파라. 윤석열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폐기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선회하면서 재정 누세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불어나는 빚을 막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빚을 불리는 데 일조한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나라 빚이 1,0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서도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예산 투입이 불보듯 뻔하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쌍그리 무시한 채 양국법이라는 폭탄을 윤석열 정부에 투하하더니 이제는 기본대출 제도라는 것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참 기본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대표적으로 기본소득을 들 수 있는데 기본이 안 된 사람이 기본을 말하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성인에게 1,000만 원 한도의 대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본 대출 제도를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쟤는 이재명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대표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기본 대출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건 포퓰리즘을 넘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도 반하는 그런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국민의힘에서 논평이 나왔는데 이재명식 비권하는 사회는 당대표 방탄과 퍼주기 포퓰리즘이 그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 시리즈는 지금까지 시장경제 원리를 철저히 부정해왔다. 기본대출 제도는 은행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것이 전제라며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넘기고 가계빚은 더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비권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국가 채무는 고스란히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며 이런 지경에 모든 성인에게 1,000만 원 기본 대출이라는 소리를 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강심장이 놀랍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본 대출을 말하기 전에 기본 대출을 위한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 대책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김 대변인은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수익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현실성이 있을 듯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나라 살림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이재명 방탄에 혈세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검은 속내만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국민 대상 1,000만 원 기본 대출을 하려면 대장동 수익으로 하시라. 참 촌철살인이죠. 그런데 국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은 먹을지언정 자기 돈으로 이런 거 하라면 학을 띨 사람입니다. 이재명의 이른바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란은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이재명은 기본소득 공약 밑그림을 내놨는데 본인이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2023년 청년 700만 명에게 연 100만 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 포함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보편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나눠준다는 게 그 핵심 골자였습니다. 이후 횟수를 늘려 임기 중 청년에게 연 200만 원, 나머지 국민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계획대로 실행하는데 2023년에만 19조 7,500억 원이 필요하고 그 규모는 연 57조 원까지 불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심화되었었습니다. 같은 당 대선 주자였던 박용진 의원은 당시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관련해 무협지 수준의 이야기라며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는데 무협지 수준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환타지 소설에 가까운 얘기죠. 핀란드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도시들이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하고도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의욕 제고, 즉 국가가 돈을 주는데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 기대한 효과는 불확실한데 정말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이겠죠. 한국이 이런 정책을 전 국민 대상으로 실험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되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문재인에 이어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다면 정말 나라 절단 날 뻔했다는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